넥타이인데요. 넥타이를 이제 여기만 원래 이제 넥타이 할 때는 보통 셔츠를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도 좀 넥타이를 안 매니까 하는 법도 이제 까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찍찍이 형태 있잖아요. 찍찍이를 얇게 들어가서 찍찍이를 딱 해주면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타이가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넥타이가 이렇게 있고, 넥타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찍찍이 형태로 조절을, 목이 다 틀리잖아요. 목의 두께가 찍찍이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이게 좀 너무 두꺼우면 셔츠에도 좀 두드러지잖아요. 얇게 해서 이렇게 딱 가볍게, 좀 목이 답답하면 좀 풀었다가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넥타이 누가 만들었는지. 허리띠도 이렇게 해갖고 좀 배 나온 사람들은요, 이게 툭툭툭 터져요. 허리띠도 풀러질 때도 있고, 좀 그래서 지금 좀 조절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찍찍이 형태의 혁대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고 찍찍이 형태로 해서 좀 느슨하게 풀고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딱 찍찍이로 할 수 있도록, 오래 써도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에 그렇게 찍찍이 형태의 협대 만드시면, 바지 이렇게 협대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브래지어인데, 브래지어를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끈하고 이렇게 브래지어 있고, 이렇게 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찍찍이 형태로 여기다 옆에서 체결할 수 있게 만든 브래지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자들은 등에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이 형태로 옆에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면 되죠. 모양 이쁘게 만들면 찍찍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야광봉, 이렇게 고속도로나 어디에 가서나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이것을 야광봉 있지 않습니까? 야광봉 있으면 그걸 전멸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야광봉 있으면은 하나, 둘, 그러면 전멸식으로, 이게 불이 하나 켜지면 하나 꺼지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전멸식으로 비상 야광봉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삼각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멸식으로 해서 삼각대 세워놓잖아요. 전멸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켜지면 하나 꺼지고 해서 왔다 갔다 번쩍거리게 보이는, 불빛이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 반짝반짝거리니까 보이거든요. 그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 좀 봅시다. 자동차의 룸미러, 저도 룸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룸미러 있고, 밖에 사이드 미러를 잘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선을 놓쳐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룸미러로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양쪽 사이드를 같이 보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룸미러를 양쪽 각도를 꺾어가지고 양쪽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미러도 맨 끝에 꺾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각도를 넓게 해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이드 미러가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의 각도를 꺾어 가지고 양 사이드로 좀 넓게 볼 수 있게 한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린이용 그게 이게 손목시계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불빛이 번쩍이거나 소리가 삥삥삥 이렇게 울리거나 여기다가 거기 뭡니까 이름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위치 표시 있으면 좋죠. 집이 좋은데 손목 같은데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는 좀 약간 더 가격이 나가는 것은 녹음을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추만 누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애도 그렇고 뭐 거기 뭐야 소리를 좀 크게 데시벨을 좀 크게 넣어주면은 등산용 어른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다른 데 차셔도 돼요. 발 같은 데 차도 되는데 누가 발에다 차겠습니까? 손에다 차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축구공도 축구공에 있어서 접합을 하시잖아요. 축구공을 접하면 나노 구조로 안쪽으로 오목한 홈을 좀 파서 너무 깊이 파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얇게 오목한 홈을 나노 구조로도 팔 수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파가지고 홈을 파는 거죠. 원형 홈이 됐든 어떤 홈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드가 됐든 접착제가 됐든 그래서 딱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혁대, 가죽 혁대라든지 가죽 제품 접합할 때 또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것도 접합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접합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고무 제품 접합할 때도 고무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접착제로 접합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나노 구조라든지 약간 더 큰 구조의 홈을 좀 파서 너무 깊이 파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접합을 시키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무 타이어 같은 것도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도 이 방식으로 접착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무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것도 접합이 필요한 모든 고무 제품 접합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접합에는 가죽 같은 건 다 접합으로 들어가죠. 핸드백 같은 것도 다 접합으로 들어가고요. 지갑 같은 것도 접합으로 들어가요. 접합 구조를 들어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합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접합 방식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공 종류는 다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이라든지 이런 공들의 바람 넣는 데를 이중 튜브, 그러니까 바람 넣는 데 하나만 넣으면은 그게 지금 참 금세 바람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튜브를 바람 넣는 고무겠죠. 고무를 이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는 접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접합 구조를 가져갖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이것은 축구공, 배구공, 농구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 바람 빠진 축구공 보셨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구명조끼 같은 데도 이중으로 바람을 넣기 위해서 안에 이제 바람 들어가는 데가 있고 밖에 바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위급할 때는 두 개 다 불어서 밖에 혹시 그 마찰로 인해서 바깥 같은 게 찢어져 갖고 바람이 빠지면 곧바로 꼬르륵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가 바람 그 튜브가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명 튜브 이렇게 동그란 거 수영장 갈 때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어른도 안에 들어가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중 구조로 튜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서 하나 이렇게 접합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접합 형식으로 들어가서 튜브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바람 넣는 데가 두 군데인 거예요. 바람 넣는 데 두 군데서 안쪽 튜브가 있고 바깥쪽 튜브가 있어서 만약에 바깥쪽 튜브가 마찰로 인해서 찢어져도 꼬르륵 하지 않고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무 버트 같은 거, 고무 버트 이렇게 애들 타고 노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여기서 이 정도 가슴대에다가 찍찍이 형태로 딱 붙여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여기 매가지고 이렇게 딱 가슴이나 배에다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각 정도, 예, 사각 정도가 제일 낫겠어요. 뭐 형태는 뭐 다양합니다. 사각 정도. 그래서 그것도 바람 넣는 데가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이렇게 불어서 바깥에 게 혹시 마찰로 인해서 찢어지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손이나 발에도 그런 동일한 형태를 찰 수 있고 찍찍이 형태로 만드시면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싸게. 항공 담요, 뭐 고무 버트 같은 얘들용 고무 버트도 이제 이중으로 접합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 넣는 데가 한 군데라도 이중으로 고무 튜브를 그 안에 이제 고무 튜브 있잖아요. 이중으로 해서 스크래치 나더라도 잘 이렇게 그렇죠. 외부 이제 이중 구조가 있으니까 안쪽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중 구조로 해서 접합을 통해서 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죠. 구명조끼도 그런 식으로 만들. 바람 넣는 데가 한 군데라도 구명조끼도 이런 식으로 이중 구조로 고무 튜브다. 그 안에 고무 튜브에 들어갔던 이중 구조로 이중 접합이나 삼중 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외피를 좀 보강해서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자기 안에가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람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아니면 삼중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 일반 고무 버트 같은 것들은 고무 튜브 뭐 이렇게 그런 종류 바다에서 구명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얘도 물렁이로 사용하든 간에 그래서 바람 넣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한 군데만 잘못되면 고무 튜브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바람 넣는 데가 두 군데나 세 군데 돼서 안쪽 구조는 남아서 이렇게 그것이 바람이 빠지더라도 일정 부분 견딜 수 있도록 이중 구조는 물에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떠올립니다. 이중 구조였을 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쌍업화시키지 맙시다. 항공용 담요 여기서 이렇게 항공용 담요 여기 딱 이게 그 항공용 담요 있잖아요. 무릎 담요도 할 수 있고 비행기 기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가슴 부분하고 배 부분을 덮는 이쪽 부분에만 구름섬을 넣어가지고 구름섬이나 다른 소재도 괜찮습니다. 이쪽 부분만 소물 넣어 전체를 소물 넣으면 무겁죠. 그래서 그쪽 부분만 일부분만 소물 넣는 그런 이불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뭐 이렇게 담요는 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내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딱 덮고 있으면 이렇게 딱 보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름 같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하니까 그다음 목이 끈끈인데 뭐 그 바퀴벌레 끈끈이 잡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목이 끈끈인데 베이킹 소다하고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젖산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목이 끈끈이 만들어주면 초파리도 잡고요. 목이 끈끈이도 잡고 또 파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끈끈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사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부채인데 이렇게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게 두 겹으로 되어 있거나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겠죠. 그래서 너무 무겁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불 같은 것도 이불 천 들어가고 이불 들어가고 천 들어가고 구름섬 들어가고 천 들어가고 구름섬 천 들어가고 몇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온을 혹시 보온이 가볍고도 보온이 잘 되죠. 이런 이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옷도 이렇게 천 들어가고 거기 구름섬 들어가고 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얇고 보온이 되는 그런 옷 만드시면 제 옷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수면 양말 같은 경우에 또 수면 장갑 이런 것들도 손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 구름섬 이렇게 하고 수면 양말 장갑 이렇게 만드시면 벙어리 장갑 하면 되죠. 잠잘 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뭐 야외용 침낭 같은 거 5리터는 아니더라도 구름섬 들어갈 때 천 구름섬 이렇게 들어가고요. 좀 약간 추운 지역에서는 폴라폴리스 있잖아요. 폴라폴리스로
플라포이러스 구름선, 플라포이러스 구름선 이렇게 하면 엄청 더 따뜻한 더울걸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뽁뽁이가 들어간 비닐 텐트? 비닐 텐트인데 그냥 뭐 이렇게 뽁뽁이가 들어간 비닐 텐트예요. 비닐로 그냥 텐트 만들고요. 그래서 안에 뽁뽁이가 들어가 있고 다시 비닐로 이렇게 되고 뽁뽁이가 그 사이에 보온이 돼주는 거죠. 여러 겹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창문에 붙이는 재료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창문에 붙이는 비닐 얘기했었죠. 비닐 얘기했는데 창문에다가 비닐 접착제를 붙여갖고 비닐로 비닐 종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썬팅 필름 할 대신해서 검은색이 들어가면 이제 안막 커튼 치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다.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안막 커튼 식으로 이렇게 썬팅 필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고 색깔을 또 다양하게 또 아트적인 무늬나 그런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비닐에다가 비닐로 접합은 시키고 접착제로 그 안에 뽁뽁이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뽁뽁이가 이제 뽁뽁이 들어가 있고 비닐이 이제 양쪽 안과 비닐이 이제 이렇게 바깥 표피로 있고 바깥에 껍데기로 있고 안에가 이제 뽁뽁이가 들어간 그런 식으로 이제 창문에 붙이는 비닐을 만드시면 제 비닐 플러스 이제 뽁뽁이가 되겠죠. 그거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비닐 플러스 뽁뽁이 형태를 같이 만드셔가지고 비닐하우스 이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일반 창문에도 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잘 안 달라붙어. 거기 저 뽁뽁이도 잘 안 달라붙더라고 두꺼운 거는. 이렇게 해서 방안도 하면서 그래서 보통 여러 겹을 했는데 방안도 하면서 하려면 이게 접착제 형태로 나중에 떼어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P 소재,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계통의 PP 소재나 PE 소재, 좀 부드러운 재질로 얇게 해가지고 창문에다 접착제를 해가지고 붙이고 거기다 각종 다양한 색깔이나 모형, 무늬, 싼 연료로 제작하면 이렇게 싸게 되고 비싼 연료로 제작하면 비싸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 그 90%짜리 창문 이렇게 해서 비투가일 그걸로 하거나 또는 또 다른 플라스틱 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일반 보석 상점 또는 뭐 이번에 이렇게 자주 깨잖아요. 보석 상점 같은 거 거기다 바깥에다 두르거나 식당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거 두르거나 일반 사무실 창 그다음에 가정용 베란다 창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 붙여가지고 접착시켜야죠. 기존의 창문을 없애지 못한다면 아니면 새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면 그것을 그렇죠 하나의 창틀 안에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 투명한 거 있습니다. 그거를 좀 플라스틱이 두꺼워 가지고 창문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창은 약간 두꺼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얇게 여러 겹으로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비투가일을 좋게 만들어주면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플라스틱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코팅 구조, 유리석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 같은 코팅 구조를 줘서 제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거나 겉에다 발라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만드시면 또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창이라든지 다른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또는 안에도 그거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하시고 안쪽에 그 가운데는 유리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또 아크릴 유리창이 있는 경우 일반 유리창도 되고 아크릴 유리창 겉에 표피를 단단한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코팅 구조를 해주면 내열성도 좋아요. 뭐 불날 때도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버텨줍니다. 태풍 지진이 일어날 때도 안 깨지고 그 다음에 그 합성섬유 나일론 90% 비투가일 90%짜리 다른 플라스틱 창으로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 기술 구조거든요. 두껍게 할 때 그렇죠. 빛이 이제 굴절률이 안 좋아가지고 못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기술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해를 했고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괜찮다. 그 다음에 뭐 안에 이제 아크릴 창이 들어가게 되면 더 투명해지겠죠. 아니면 좀 싸게 만들려면 그냥 플라스틱 창문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창문이 있습니다. 또는 뭐 방탄 필름처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 PP 소재, 부드러운 소재로 해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 프란시 때문에 바깥에 들어가고 안에는 PP 소재 예를 들어가서 투명하고 그렇죠, 좀 단열도 되고 잘 안 깨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안과 밖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범창이 있고, 하나의 창틀에 약간 공간을 띄어서 유리창이다 그러면 유리창을 띄어서 여러 겹, 두 겹이나 세 겹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를 공기층을 두고 약간 단열을 해주는 공기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겉에 이제 하나의 창틀에 겉에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라든지 또 다른 창이든지, 그다음 안쪽에는 유리창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안쪽에 아크릴 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베란다 창이다 그러면 바로 딱 붙여가지고 레일식으로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고 하고, 그것을 방범창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잠금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 방범창으로 돼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창문 같은데도 그렇죠. 일반 창문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여기 기존 창문에다가 바로 딱 그 문틀이 있으니까 거기 딱 붙여가지고 여닫이식으로, 거기 좁으니까 작으니까 여닫이식으로 하고 뭐 네일식도 괜찮아요. 근데 여닫이식으로 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잠금 장치를 해서 방범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현관문 뭐 번호키 있잖아요. 번호키에다가 열쇠 방식으로 해서 딱 잠금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외출할 때는 아무로 이렇게 번호 알고 들어갈 수 없도록, 또 자기가 집안에 있을 때도 막 열고 들어오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열쇠 방식을 안에서도 잠그거나 단추를 눌러서 번호를 눌러도 못 열도록 그렇게 한 장치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그런 키가, 현관문 번호키가 말로써 자기가 매일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암호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틀리게 할 수 있을 때, 이거 뭐 군에서든 관공서든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관문에 이렇게 출입을 할 때 이것도 매일마다 언어를 틀리게 하든지 자기 사원번호를 얘기를 해야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럼 약간 더 비싸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말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비번을 쳐도 되는데 말로써 그렇게 하시면 좀 편리함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주변 편의점 나가면 그냥 자기가 잠그고 열쇠로 잠그고 나가거나 언어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번호를 누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